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의사 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하느라고 치약, 칫솔, 샴푸도 쓰고 비누도 쓰고 다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옷도 입고 있고, 실은 이게 다 화학용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화학용품은 왠지 좀 거부감이 있어. 화학물질, 뭔가 천연이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거, 그 느낌적인. 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버스 타고 자동차 타는 게 진짜 안전한가? 교통사고가 100% 안 나리는 보장이 있습니까?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나쁜 배기가스 한 모금도 안 마실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또 어떨까요? 술안주로 가끔 먹는 건데요. 여기 되게 맛있게 불이 띄우죠. 군침 돕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저희들이 고기든 생선이든 이렇게 불로 이렇게 음식을 요리할 때 거기 나오는 그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탄 음식도 발암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사실입니다.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뒤에 우리가 영양 성분을 보자. 건강에 위험이 되고 안 좋은 게 명백한 이런 사실을 앞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버드나무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기원전부터 이 버드나무 껍질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요, 해열 진통제로 써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혈도 떨어지고 통증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계속 써왔어요. 실은 이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열나고 아프고 힘들 때 이 버드나무 껍질을 쉽게 구하는 것도 어렵고 보관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맛도 진짜 고약하고, 무엇보다도 얘를 먹으면요 위장장애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먹기가 힘든 거지. 지금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다양한 해열 진통제들이 근데 알약 형태로 나와 있죠. 다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화학물질입니다. 약효 훨씬 좋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냐고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버드나무 껍질에 비해서 그 부작용은요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먹지만 종합 비타민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균일한 영양 성분을 다 잘 집어넣으려면요 이게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 물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었죠. 이러한 영아 사망률을 다 고려해도 진짜 자연에서 천연 물질만 가득하던, 인공의 이런 화학물질 하나도 없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화학물질로 둘러싸여있는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용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약품, 화장품 이런 거는 식약처, 그리고 세제, 방향제, 환경부, 기타 공산품은 산자부, 이런 식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인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어떤 건강에 대한 영향은 어떤 건가?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유해성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식약처는 이걸 관리하고 있고요. 항공부에서는 단순하게 유해성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보톡스 아시죠? 여기에 보톨륨 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근육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용 목적만이 아니고 다한증이나 근육 이상을 치료하는 데도 쓰여요. 농도의 문제거든요. 얘를 희석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환경부 시각에서 보면은 얘는 제품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관리는 과학적 분석 그리고 의학적 판단하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죠. 이 EU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냐? 이 셋 중엔 당연히 식약처죠. 우리가 화재하면 바로 119를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성에 대한 거는 식약처!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엉터리 정보도 멀리 할 수 있고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건강도 그렇고 환경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이상 구독하는 의사 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고요. 1시간 전보다 행복한 지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